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사와 함께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또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함께하는 단체가 창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창립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장 박진희입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늘 챙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단체 창립 준비위원회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제 줄여서 저희가 이제 참교육학부모회라고 오늘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참교육학부모회는 31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부모 교육 운동 단체예요. 1989년도 구출범을 했거든요. 네. 89년도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육 현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그리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문제점들이 참 많이 노출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느끼고 좀 개선해보자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 밖으로 쫓겨나신다거나 해직되는 경우가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학부모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모회? 그때는 이름이 자모회였어요. 자모회나 육성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변단체 성격을 많이 띠고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우리 힘으로 정말 학부모들의 진정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범한 단체가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입니다. 네, 이제 31년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했던 활동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많은 사업들을 했었죠. 네. 참교육학부모회가 가장 주력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학부모 권리찾기 운동이에요. 학부모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교육의 주체예요. 이거는 어떤 구호로서가 아니라 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주체라고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육 현실에서 학부모가 주체로 서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31년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족했겠죠. 네. 학부모들 스스로도 내가 교육의 주체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행정기관이나 교사들도 학부모들을 어떤 교육 주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 학교 교육의 지원자, 그리고 이제 뭐 30년 전에는 네. 열악한 교육 재정을 후원하는 뒷받침해주는 후원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하나둘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이 육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육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네. 이게 뭐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장이 큰 거였는데요. 네. 육성회비라고 해서 이제 문교부 당시 문교부 관리 지침에 보면 네. 육성회에 가입되는 학부모들에게만 회비를 거둘 수 있게 돼 있는 거였는데 무조건 거의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육성회에 들게 되고 의무적으로 그 회비를 내게 했던 거예요. 무조건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낸 것이다.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낸 것을 돌려달라라고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건데요.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소송의 결과가. 글쎄요. 이제 쉽진 않았겠지만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패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육 당국이 육성회비 자체를 아예 전면 폐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학부모 권리찾기 운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네. 또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는 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돈봉투 없애기 운동 했고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할 때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때리지 마세요 하는 체벌금지 운동. 이 역시도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쵸.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왕왕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체벌금지 운동도 저희가 주도를 했고요. 급식법 개정 운동, 무상급식 운동 또 주도했고요. 전교조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 운동도 앞장섰던 단체고요. 요즘은 고교 평준화 운동, 또 고교 서열화 없애기 운동, 대학 서열화 없애기 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지내오면서 제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과 또 지금의 이 교육 환경이 또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네.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곳곳마다 이 참교육 학부모회가 있지 않았을까. 참교육 학부모회의 역할이 분명 있었다고 저는 그쵸. 확신합니다. 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 위원장님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력을 쭉 네. 보니 뭐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근데 어떻게 또 처음에 어떤 계기로 내가 이 학부모회나 아니면 이런 좀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에 좀 힘을 보태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20살이에요. 네. 저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를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를 입학시켰던 게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뭘 네. 잘 모르고 학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킨 그런 새내기 엄마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 궁금한 게 생겨도 전화를 물어보기가, 그쵸? 전화를 드리는 게 맞나? 네. 언제 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놓쳐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엄마였어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저 말고도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회에 가입해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 이런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될까? 최소한 내가 선생님께 어떤 시간에 전화를 드리는 게 선생님을 괜찮을지.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이 정도 정보는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 가입을 했는데 네. 정말 운명적인 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으셨군요. 맞아요. 네. 학부모회라는 것은 그냥 제 상식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비밀리에 그것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회비를 걷어서 선생님들의 간식을 이제 뭐 계속 정기적으로 제공을 한다거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때는 김영란법조차도 없었던 때니까요. 네. 그리고 수련회나 어떤 아이들 활동에 따라가서 선생님들 상을 차린다거나 그쵸, 맞아요. 예.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대한 거는 이것은 잘못이니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였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소극적인 부모님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를 이 교사가 맡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바른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요주의 인물로 찍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가 인질 아니냐. 아이가 인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이렇게 예민하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진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군요. 근데 정말로 그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계셨다면 저는 아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학부모회의 그런 활동을 반기지 않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둘 우리 학교를 학부모회를 바꿔보자라고 제 주변에 제 옆에 서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에너지원이 돼서 한 학교의 학부모 회장도 할 수 있었고 청주시 학부모를 대표하는 연합회장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충북학교 학부모 회장까지 할 수 있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을 조금씩 바꾸고 학부모가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20살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긴 기간 동안 또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13년.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좀 바꿔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활동을 해본 결과 좀 교육 현장이 변화하는 거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런 변화를 제가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런 요구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꼈던 것이 저희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됐었어요. 그런 동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줬고 또 처음에는 1명, 2명이던 것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났어요. 그것이 정말로 큰 에너지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학부모 소통과 네트워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 학부모 연합회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단체지만 제가 전에 이제 몸담았던 연합회는 학부모 네트워킹, 그러니까 학교 학부모들의 네트워크가 정말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강력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떤 중론을 모아야겠다. 그쵸. 한두 사람의 의견을 전체인 것처럼 얘기해봤자 그거는 전체 의견도 아닐 뿐더러 힘을 발휘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온라인 설문조사 툴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활용해서 설문조사하고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어서 중론을 모아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달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한 사람의 얘기는 힘이 없지만 여러 사람의 얘기는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쵸. 정말로 우리 교육 현실을 바꾸는 어떤 계기로 삼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나 하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게 이게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정말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내 얘기가 반영되네? 학교와 교육청이 내 얘기를 들어주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같은 동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를 이제 창립하기 위한 지금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에도 사실 뭐 참교육 학부모회가 없어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셨는데 왜 이 참교육 학부모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학부모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참 많았지만 네.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의 힘이 이렇게 아직도 못 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제가 작년에 충북 지역 교감 연찬회에 토론 발제자로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날 토론 주제가 학부모 자치였어요. 아니 교육 자치였어요. 교육 자치. 교육 자치였으니까 저는 당연히 학부모 대표로 나갔으니까 학부모 자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또 학부모 자치의 선행 조건은 학부모 법제화다. 제도적으로 우리 학부모회가 해를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시스템을 마련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니 발표가 끝나자 이제 교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가 지금 없다. 없는 학교도 왜냐하면은 있군요. 학교 학부모회는 아직 지금 충북은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서 구성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사실은 네, 상관이 네. 없는 그런 임의기구예요. 네.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 없는데 정말로 너무 잘 운영이 된다. 그런데 학부모회가 왜 필요해? 학부모회를 왜 법으로 꼭 만들어야 만들게 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교감 선생님은 아마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마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회가 없으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실 듣기가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는 굉장히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착각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아마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가 과연 잘만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지금은 학부모 연합회장이 아니고 다음 학부모 연합회에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겠지만 저도 따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년 이상, 그 이상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 학부모 참교육 학부모회예요. 제가 이 학부모 연합회 활동을 2016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3년 동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학부모 연합회는 그러니까 충북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말 그대로 충북 지역의 단위학교 학부모 회장님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그쵸. 단체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회원들의 교육적인 가치관이나 철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활동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었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 연합회의 대표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할 때 정말로 의견들이 다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중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시의성 있는 어떤 문제들은 시의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를 놓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37개월을 활동을 했는데 늘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학부모 운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가 좋을까, 어떤 단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찾은 단체가 이 참교육 학부모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그 준비위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출범식 잘 진행이 됐나요? 출범식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3번이나 연기를 하다가 네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주춤하고 좀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출범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로 제한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50명 안에서 축하를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웠던 출범식.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출범식은 처음이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다들 많이 웃으셨거든요. 일단 본부에서 저희 참학 본부에서 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든든했고요. 가까운 세종지부, 세종지부는 벌써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생긴 지가. 세종지부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멀리 전북지부에서도 이제 어쨌든 참학 가족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저희는 든든했고요. 충북교육의 수장이신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 오셨고요. 도종환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박문희 도의회 의장님, 최충진 시의회 의장님, 뭐 도의원 시의원님들은 물론 정교조 충북지부랑 충북교사노조 같은 선생님 단체들에 오셔서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에서도 오셨었고요. 저희 같은 교육시민사회 단체, 그러니까 뭐 교육연대나 충북교육발전소, 평등교육 학부모회 같은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축제 같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활동 기간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는 회칙상 6개월 이상의 창립위원회 활동을 아주 잘 해야지 정식 설립 인가가 나요. 그리고 네. 일정 수준 이상의 회원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3개의 지회가 모여야지 충북 지부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이 6개월 동안 어쨌든 잘 활동하고 회원을 모아서 내년 3월에는 청주지회를 잘 출범시키자가 1차적인 목표예요. 근데 뭐 활동은 뭐 당연히 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회원도 지금 설립 인가에 가능한 회원이 벌써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저희 내년 봄에는 청주지회가 생길 거고요. 그와 동시에 충주 보은 음성
지역의 지회를 네. 창립위원회를 출범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다가기 전에 2021년도 안에 충북 지부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내년 3월에 잘 이제 창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북의 이제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는 일들 이제 앞으로 뭐 꾸준히 해주실 텐데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충북의 교육 환경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요. 네. 사실은 충북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한다는 거는 뭐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어떤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설정은 올바르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더디지만 어쨌든 그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시기에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뜨거웠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이 충북의 교육 환경을 지금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꼭 서울대 진학률만 높아야지 그게 뭐 교육 정책이 성공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도 이제 최근 서울대 진학률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지난 26일에 성명서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 논란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광재 국회의원이 이 서울대 진학률 지역마다 네. 자료를 발표한 이유는 이 정도로 지역마다 격차가 심하다. 이 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 자료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역에서는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네. 충북 서울대 진학률 몇 등이라는 그냥 그런 논란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교육과 대학 진학이 동떨어진 거는 아니죠. 네. 교육의 결과가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대 진학률 하나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맹목적인 학벌주의거든요. 그쵸. 서열화이고. 서울대라는 곳은 대학 서열 중에서도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이에요. 지역의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1명, 2명 또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 서울대만을 중시해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자 해버리면 학교의 시스템이 진학이든 아니면 교육과정이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동된다고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로 전락되기가 참 쉽거든요. 그쵸. 그래서 도대체 그런 교육을 하자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점에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좀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좀 멈추고 네. 우리가 차분히 우리의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이 왜 이럴까 아니면은 우리 평준화 정책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일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분석하고 대안을 세울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서울대 진학률이 저조한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자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자사고는 어떤 학교예요? 일단은 뭐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귀족 학교라고 불리고요. 그쵸. 선행학습이나 이제 과외를 많이 받은 아이들,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학교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교들은 대학에서 원하는 어떤 교육 과정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스템의 학교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아이 이제 대학 진학을 거쳤지만 네. 이런 학교들은 이런 자사고 아이들만을 뽑기 위한 특별한 전형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인 그쵸. 거죠. 근데 우리 충북에는 이런 자사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서울대를 못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구조인 거예요. 그게 어떤 평준화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광재 의원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이 서울대 진학률 자료는 우리가 중단 없이 교육 평준화를 지향해 가야 하는 어떤 명분이지 평준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 고교 평준화 정책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북에 자꾸 이제 좋은 학교 진학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이끌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저는 교육의 목적이 명문대에 진학을 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엄연히 고등학교에도 아이들의 등수가 매겨지고 성적에 네. 따라서 그리고 대학은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학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공부한 만큼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성적에 맞는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거고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견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준화 때문에 명문대를 진학을 잘 못 시키느냐 네. 는 거는 아니라는 게 벌써 판명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 발표 자료를 보면 평준화 이후 최근 5년간 의학, 치의대 네. 그리고 한의학, 그러니까 의치한 계열의 3.4배나 진학률이 높아졌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10개 대학도 1.6배 진학률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냥 이 자료를 믿는다면 평준화가 명문대 진학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뭐 그 평준화 때문에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평준화 이후에 계속 그 논란들이 끊이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끊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저는 평준화는 지금 뭐 통계 자료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방향의 얘기를 해도 일단 성공적이고 앞으로도 중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 평준화 됐어. 청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19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성적이 다 똑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면 교육 과정이 그리 평준화된 것 같지 않아. 특히 졸업 성적. 졸업 성적은 이제 대학 진학 성적으로 그쵸. 이제 대신 말할 수 있겠죠. 대학 진학 성적은 평준화 이전에 네. 선호했던 몇 개 사립대학이 네. 또 사립고등학교? 월등히 사립고등학교가 네. 월등히 또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입학할 때는 어쨌든 똑같은 성적으로 비슷한 성적으로 다 입학을 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졸업할 때 성적은 서열화, 그러니까 평준화 이전의 시절과 똑같지는 않을 않지만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19개 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잘 대학을 보내는 두세 개 학교는 여전히 예전에 성적이 높군요. 선호 학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입학 성적이 같으면 3년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면 당연히 대학도 비슷하게 비슷한 가야 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졸업할 때 비슷한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총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의 평준화 정책과 대학 시책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은 이제 논평을 내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학 지도를 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감의 어떤 시책, 정책 때문일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뭔가를 좀 부족하게 가르쳐서일까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교육 관련된 이런 정책들, 문제들은 뭐 단시간 내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평준화가 네.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5년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초방은이라고 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교육 공동체가 좀 머리를 맞대고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사실 이런 어떤 통계 자료가 필요 없이 네. 피부로 평준화가 그래도 잘했구나,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이전에 평준화 전에는 청주 시내 19개 고등학교가 1등부터 19등까지 정말 공고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남학생은 사립 S고 또는 사립 Y고 네. 여학생들은 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버스를 2번 갈아타도 상관없이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사립 Y여고 C여고 여기를 보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학습 환경과 교육 환경이 많이 평준화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 평준화는 일단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내년에 청주지회가 이제 출범이 된다라고 하면 네. 뭐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네. 대표적인 것들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권리 찾기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곳곳에서 정책도 개발을 하고 학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학교 자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저희 아이를 입학시켰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13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학교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교육자들은 교사 이외의 주체를 인정하는데 참 인색해요. 네. 학부모들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악성 민원인들 그리고 왜곡된 교육열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제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이 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긍정적인 교육열을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은 또 세 개의 분과로 나뉘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구분이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3개 분과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학부모 소통 상담 분과, 그리고 학교 자치 분과, 교육 정책 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뭐 학부모 소통 상담 분과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나 민원을 저희가 직접 접수해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분과고요. 학교 자치 분과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주체 운동, 학부모 교육 주체 운동을 여기서 이제 전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회 법제화, 그리고 학부모회가 어떻게 교육의 주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교육 정책 분과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찾아가고 또 발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저희가 시작부터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네.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교육의 주체라고 정말 인지를 잘하고 계신 학부모들도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는 것은 뭐 법에서도 딱 명시를 하고 있고 학교 현장 어디를 가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구호뿐인 경우도 적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제대로 서고 있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하다던가 선생님들의 인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학부모 회장이라는 거는 저도 네. 뭐 학부모 연합회장 출신이지만 학부모 회장은 그 학교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부모 회장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뭐 투표를 학교에- 한다든가. 그렇죠. 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공약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부모 회장은 누가 되죠, 결국은? 어떻게 뽑히나요? 제가 학부모회를 안 들어봐서. 네. 보통 학생회장 엄마가 그냥 학부모 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회장이면 엄마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회장이 되는 거군요. 아이가 회장이면 이제 엄마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물론 있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별로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엄마예요. 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고요. 네. 막 이런 홍보물 만들어서 저의 공약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엄마들한테 투표로서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저희 학교의 학부모 학생회장 어머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 엄마 왜 저래? 그럴 수 학생회장 있죠.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아니 3학년 엄마 말고 왜 2학년 엄마가 회장이 되겠다고 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논란이 왜 생기냐면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부모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이고 학부모 회장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칙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고 회칙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제화가 일단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주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바로 서려면 이런 시스템들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되고 학부모 회도 그렇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총회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 면담을 가려고 상담을 가려고 해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휴가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교육 참여,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 이런 시스템도 저는 이제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먼저 마련이 돼야지 학부모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의식,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체계가 잡혀야지, 그런 네. 체제가 생겨야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에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이제 미래 교육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어요. 네. 미래 교육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 환경 속에 교실에 4차 혁명이 앞당겨졌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동의가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온라인 수업을 보면 아이들의 창의성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냥 듣기만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래 교육 4차 산업혁명과 연결 지을 수 있나라고 해서 그거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맞아요. 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미래를 살게 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어떤 새로운 교육의 표준이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저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겸허함. 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 적응력. 그리고 세 번째,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즐겁게 배우는 학습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미래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서울대 영어 단어 타령, 외워라. 서울대 타령 이렇게 하고 네.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교육 주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미래 교육의 표준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변화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 이제 궁극적인 목표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의 활동 목표는 뭐 너무나 명확해요. 교육이 하나의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총체적인 과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친구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류를 꿈꾸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가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자. 이런 저희의 목표는 딱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좋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혹은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선생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학교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일단 선생님들께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선다는 것이 어떤 다른 교육 주체, 선생님들의 어떤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범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함께 소통하고 협력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는 거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정당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주눅이 들어 있어요. 이제는 좀 당당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좀 당당하게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아직은. 그러시면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를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듣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교육 환경 개선도 그렇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크 오늘은 사단법인 참교육 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창립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